수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후 들어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 상승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최근엔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에 찾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게 수소 쪽 사업입니다. 수소 경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제 이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좀 되면서 현대기아차그룹 그리고 SK, 포스코, 효성 이런 대기업들이 수소 동맹을 이제 이룬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 10년간 한 43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S퓨얼셀을 포함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아이오닉 5가 또 출시가 되면서 미래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미래차의 하나의 또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차 패러다임, 또 특히나 일본을 우리가 추격하기 위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섹터 수혜주들이 좀 장 초반에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또 한켠에서는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을 여의도에 이제 개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이제 특징이다. 어쨌든 어제 국내 증시가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장 중반 이후에 특히 이제 중화권 증시가 조금 하락이 좀 깊게 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오늘은 중국 상해 증시도 1% 반등하고 있고 항생 지수도 1%가 훨씬 넘게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후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 경제 관련주와 함께 최근에 흐름이 좋은 소비 유통주도 함께 비춰주셨으니까요. 오후장에서 더 잘 공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영민 DJ님께서 편입하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핫5 특징주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두 개나 링크가 됐거든요. 그렇죠. 셀트리온 그룹 쪽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지나치게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제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하면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흐름과 시장의 이제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좀 연동되는 듯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최근에 레키노나주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워낙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저께 이제 15만 5,300원에 셀트리온 제약 편입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한 3% 이상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 실적도 좀 좋았고 올해도 역시나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본업에서도 실적이 좋지만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치료가 시작이 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 어떤 병용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빠진 자리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17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17만 5천 원 정도면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라면 충분히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올해 실적 기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가를 17만 5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유통주 관심을 갖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신세계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 더 충분할 거로 보실까요? 네, 신세계 2월 18일 날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추세가 제법 강하게 지금 유지가 되면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한 번 올랐다가 또 한 이틀 정도 또 눌렀다가 이런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면서 상승세가 뚜렷하게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는 지금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요. 신세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마트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한 7, 8% 정도 슈팅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오늘 장중에 한 6% 정도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고요.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코로나19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좀 되면서 많이 억눌러 있던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저효과를 감안을 한다면 작년에 아주 안 좋았고 올해 이제 조금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의 이제 증가폭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그다음에 롯데쇼핑 이런 쇼핑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처럼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나름대로 이제 대안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세계는 지금 10%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목표가를 제가 원래 30만 원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목표가를 31만 원으로 오늘 뭐 29만 4천 원까지 상승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뭐 조만간에 30만 원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31만 원까지 목표가를 조금 올려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현재 10%대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경제 재개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 유통주 흐름 굉장히 좋은데 목표가를 31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상향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가 1월 8일에 편입해 주신 인텍플럭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종목도 벌써 40%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할까요? 네, 인텍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뭐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좀 회자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AR, VR이 조금 더 이제 진화된 그런 형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 또 이 AI 관련주들이 좀 엮이면서 인텍플러스, 그다음에 뭐 라온피플, 오늘 알체라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15,000원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주가가 제법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가격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22,000원 정도 구간까지 눌림목이 조금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뭐 26,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이제 잘 잡혔고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뭐 그동안에는 우리가 현대기아차 그룹이 뭐 로봇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LG그룹이 로봇 회사에 투자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 때문에 같이 이제 조금 들썩거렸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화 되면서 실제로 이제 상업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빛소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 회사, AR, VR 게임을 이제 개발하는 게임 회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주로 엮이면서 어저께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한 10% 이상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을 또 잘 분류해 놓으셨다가 어쨌든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유 구간을 좀 주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 잘 챙겨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머신 비전 AI 쪽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인텍플러스를 리뷰를 해주셨는데요. 26,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로티베큐을 보내주셨는데요. 17,650원 매수가시고요. 네. 비중 20%이십니다. 어제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17,650원이시면 최근에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추세 하단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주가가 이제 좀 눌러가지고 17,000원 아래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저께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삼성전자의 이제 중국 공장에 한 100억 정도 습식 이제 진공 펌프를 이제 납품했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고요. 국내에는 이제 평택 공장에 한 80억이 좀 넘는 수주 계약 공시가 이제 어저께 공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단발성 공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게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특히나 진공관이라든지 이제 진공 펌프를 들어놓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증설과 관련된 이슈에서 역시나 수혜를 한번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세 공정과 관련된 투자가 이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에로티베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공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주가도 이미 뭐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 다 내려와 있는 이제 추세 하단 부분에서 이제 좀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없는 분들이라면 에로티베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한번 보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에로티베큐um 저가 매수 관점 유지하시고요. 목표가를 2만 원까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는 카카오게임즈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만 400원에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매니저님도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주가가 조금 무겁기는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단순히 이제 게임주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뭐 작년에 실적이 좀 좋았고 올해도 실적 개선세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판 뉴딜 펀드에 이제 새롭게 이제 편입이 좀 됐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도 뭐 3월 이후에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일단은 5만 원 정도 자리를 손절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5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보시고 뭐 매수가가 지금 6만 원 위시라는 거는 매수를 하신 지가 지금 꽤 오래되셨다는 얘기거든요. 뭐 상장되고 난 이후에 작년에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린 자리에서 저가 매수에 이제 좀 나섰던 걸로 생각이 좀 드는데 보유 기간이 뭐 상당히 좀 오래 길었던 걸 감안해가지고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6만 4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6만 4천 원까지는 조금만 더 홀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만 4천 원까지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문자 상담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베네치아님께서 올려주신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를 매수가가 92,5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실까요? 92,500원이면 네. 오늘 딱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급등락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 CJ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뭐 CJCGV라든지 CJ제일제당과 같은 이런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주회사 CJ도 조정은 저는 충분히 좀 받았다. 낙폭 가대 구간에서 매수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지가 관건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회복되는 가격을 좀 지켜보고 그때 이제 매수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95,000원 가격이 회복되면은 저점이 좀 잡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95,000원 회복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자리가 이제 조금 지지가 좀 돼준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한 105,000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을 한번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105,000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95,000원 가격 지지 확인하시고요. 11만 원까지 목표가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의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종목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우리 영민 DJ님이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도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네. 완전히 이제 바닥이 좀 빠져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하나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하나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00원 현재가에 코렌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종목인데요. 인공관절, 정형외과에서 이제 사용하는 인공관절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 바로 코렌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인공관절 시장에 이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이 인공고관절, 인공슬관절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가 동시에 고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렌텍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이 관절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시장에서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정말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고관절, 인공슬관절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희소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희소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코렌텍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이제 작년부터 정말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되면서 작년 하반기 때 사실상 헬스케어 기업들이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주가가 되게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렌텍과 같은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제법 돋보이게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반대로 오히려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좀 공략을 해본다면 코렌텍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이제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뭐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상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결국은 해외 수출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느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메디톡스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메디톡스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를 구가를 할 때 그야말로 해외 수출이 잭팟을 이제 내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뭐 8배, 10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바디라는 종목 역시도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더니 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미국의 헬스장이라든지 뭐 건강 이제 병원과 같은 데다가 인바디 그 체지방 측정하는 그 기기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거의 한 40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업들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이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성장성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제 작년에 이미 시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일본 쪽에 지금 수출 허가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이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이제 35%를 넘어가고 있고 올해가 지나고 나면 거의 한 45% 이상 정도는 수출이 이제 늘어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22,0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에 이어서 헬스케어 쪽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코렌텍을 포트에 편입해 주셨는데요.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실려져 있고요. 수급도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적인 측면 역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목표가를 22,000원까지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이제 오늘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장 네. 초반에는 조금 급등을 하는 듯 하다가 지금은 약간 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SPure셀이라든지 듀샴 퓨어셀과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역시나 좀 바닥까지 좀 조정받은 종목 중에서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4,200원 현재가의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볼게요. 고점 대비 이제 96,500원에서 이제 거의 한 30% 가까이 이제 조정을 조금 받았거든요. 워낙 좀 급하게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맞으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추세 하단까지 이제 7만 원까지 딱 조정이 되고 나니까 가격 반등이 이제 딱 진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된 뭐 대기업들의 어떤 투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은 말 그대로 중공업이라든지 전력, 수소에너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어떤 건설 역량이 상당히 조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많은 IT 기업들,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금 증설에 나서고 있고 미국에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그야말로 좀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IDC 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혈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전력 건설 구축 사업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어떤 건설 부문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건설 역량도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수소 충전소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전국적으로 한 34개 정도의 이제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40% 정도 한 15개 정도의 이제 수소 충전소를 바로 효성중공업이 보급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요걸 이제 2030년까지 무려 이제 660기까지 확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은
현대기아차그룹 그리고 SK그룹, 포스코 그리고 효성이라는 그룹이 이제 이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효성그룹도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을 필두로 수소 에너지 이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효성 중공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차트 간단하게 분석해드렸던 것처럼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4,2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6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효성중공업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수소뿐만 아니라 건설 쪽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85,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니저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